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원예생명공학과 이상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중소과를 생산해야 되는가, 왜 중소과인가. 중소규격과라는 저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은 왜 중소규격과에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배산업 좋았습니다. 예전에 참 좋았습니다. 크기만 하면 좋았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무조건 크게 했으면 좋았습니다. 금천추, 만상기절, 그런 시대는 그랬습니다. 근데 신고라고 하는 품종이 많이 재배되고 새로운 신품종들이 나오게 되면서요, 일단은 모양이 이쁜 과일이 우선시되게 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모양이 이쁜 과일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모양이 이뻐, 그러다가 또 이제 한 가지는 또 추석절에 어떻게 하면 과일을 할 건가, 그러다 보니 저희가 약간은 큰 과일 중심으로 생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흐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사 음식이 좀 돼버렸습니다. 과일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혼자 먹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러면 사 먹기는 좀 뭐하고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으로 저희가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제사 음식은요, 지금 우리 어떤 전체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 제사를 많이 지내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명절 때도 해외로 나가고 제사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사의 용으로 썼던 큰 배만을 생산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커져가지고요, 혼자 저희가 먹을 수 없는, 이런 가족들이 모여주면 안 되는, 가족들이 모여서 5-6명의 사람들이 모여서도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들을 생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는 핵가족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2인 가족, 3인 가족 그렇습니다. 이럴 때 배는 먹기 편한 과일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에 이렇게 과일들이 남겨지게 되고, 남겨진 과일들은 또 다음에 맛이 좀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걸 먹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사 음식으로서의 배는 앞으로 희망이 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희망은 평상시 먹을 수 있는 과일로서의 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쁘게 작은 과일들, 이런 과일들이 배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희망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배는요,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으로 수출이 되고 대만으로 수출이 되고 최근에는 베트남으로까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 문화에 올리는 그런 제수용품으로서의 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를 선물로서, 과일로서 자기들은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가 가지고 있는 과실의 맛이라든가 어떤 특성들이 그 사람들한테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절대 판매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3만 톤까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교민들이 먹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또한 제수용품으로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앞으로 수출에 있어서의 배 수출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 수출 시장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한 우리가 큰 배를 수출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중소규격과입니다. 조금은 큰, 예전에 보면 1kg 넘는 그런 배들이 아니라 600g, 600g에서 500g, 600g 사이가 되는, 크다면 700g 갈 수는 있겠지만 600g에서 500g, 600g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중소규격과가 앞으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도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크기의 과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과일들의 사이즈들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수원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농민들로서도 굉장히 좋은 소득원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시장에서도 받아들여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과실을 키우기 위해서 사용했던 지베렐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베렐린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 예전에는 과일을 키우고 빨리 생산하기 위해서 이 지베렐린이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이들 쓰셨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베렐린을 쓰지 않으면 돈이 안 된다. 배는 추석에 팔아야 돈이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왜? 추석에 배값이 좋으니까. 왜 추석 때 전량 수확을 해야 되느냐, 이런 한번 고민들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베렐린에 대한 어떤 고민들, 분명하게 지베렐린은 과일을 빨리 키우는 것입니다. 즉 과일의 크기를 키우기보다는 수확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로서의 지베렐린은 분명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산된 모든 배를 추석 때 다 출하할 수 있습니까? 출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베렐린 다 사용하는 것에 전 찬성을 하지만 추석 때 다 판매할 수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큼은 지베렐린 쓰는 것은 조금은 과실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산된 전체 출하량을 10%를 추석 때 출하한다. 그럼 10%만 지베렐린 바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출을 한다. 지베렐린 바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큰 과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설 명절 때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굳이 지베렐린 처리를 해서 빨리 생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는 나중에 정상적인 수확기에 수확을 하면 배는 다 똑같이 커 있습니다. 지베렐린 때문에 더 빨리 수확될 뿐이지 더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지베렐린이라고 하는 것을 쓰긴 씁니다. 저희가 도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과경에 이렇게 도표를 하는 것입니다. 저쪽 과일에 도포하는 게 아니라 과경부에 이렇게 도포하는 것이고요. 분명하게 지베렐린을 처리하게 되면 숙기는 당겨집니다. 7일에서 10일 정도 당겨지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비대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다 그래서 배가 커지는 건 아니고요. 지베렐린 처리하지 않으면 배가 안 크는 게 아니고 지베렐린 지혜를 처리하지 않으면 배가 나중에 커지는 것이지 안 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베렐린 비대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지베렐린을 사용했을 때 단점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베렐린 처리하게 되면 과실들이 빨리 생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포벽이 과실 단단함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포벽이 얇아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인데요. 보시면 과실의 세포는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아주 가는 조그만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만기 후 75일까지는 과실 세포가 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75일 이후부터 이렇게 평창을 하거든요. 이때 커질 때 지베렐린 우리는 처리하는 것은 이 75일 이전에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과실을 키우는 것보다는 숙기를 좀 촉진하는 그런 현상에 관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는 황금배 같은 경우는 만기 57일부터 쭉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이때 102일에서 117일 이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완황 같은 경우는 102일에서 117일 이것도 조생종을 좀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신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117일에서 132일 때 빠르게 성장하는 이런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즉 배라고 하는 것이 어릴 때는 천천히 크다가 나중에 조금 사이즈가 되면 그때부터 팍팍팍팍 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부분에서는 거의 크기 변화가 없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베렐린을 채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바로 이 밀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시면 과육이 이렇게 물이 찬 것처럼 되어 있는, 꿀이 찬 게 아니라 물이 찬 것처럼 되어 있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바람들이가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즉 정상적인 것은 배는 물에 가라앉습니다. 물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물에 띄우면 이렇게 떠 올라옵니다. 이 이야기는 배 안에 공기가 있다는 것이고 그 속에 바람들이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일들을 물에 띄워 놓으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요. 과일 세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스펀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스펀지처럼 되어 있고 여기는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공기의 힘으로 배가 떠오르는 것이고요. 심한 경우는 이런 형태로 분명하게
나중에 색깔이 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또한 지베리를 처리한 곳과 하지 않은 곳과 비교를 해보면 지베리를 처리한 곳이 훨씬 더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일의 정상 좌익 조직은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벽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베리를 바람 들이는 과실 같은 경우는 약간 흐물흐물해져 있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지베리를 처리했을 때 열과 균열과가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균열과를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발생된 과실을 보시면 꼭지가 되게 깊숙이 들어 있습니다. 즉 위아래 고가 낮으면 낮을수록 열과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또한 지베릴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열과에 영향이 줄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물병을 보시면 물병이 이렇게 있을 때 괜찮은데 얼면 팽창해지는 것처럼 이 생리장애라고 하는 것은 냉동고에 들어갔을 때 지베릴 처리한 것을 상온에 유통하는 건 굉장히 없습니다만은 냉장고에 들어갔을 때 조직이 빠르게 얇아지고 붕괴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베릴 처리된 과실은 저장하는 것은 조금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베릴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1헥타당 약 200만 원, 지금 좀 더 올라서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석에 분명히 배값은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추석 때 지베릴 처리해서 나갈 수 있는 배가 10%다, 20%다. 그것만 바르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또한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새로운 품종들을 심어서 추석 때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굳이 지베릴 처리하지 않아도 새로운 품종들에게 지베릴 처리하지 않아도 빨리 익는 품종들을 심는다라고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중소규격과 분명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는 큰 배가 아니고 약간 작은 배입니다. 사이즈가 조금 줄어들어 있는 600g대의 500g과 600g대의 과일들을 아주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단은 적은 면적에서 많은 수량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착과를 많이 하는 것이 훨씬 중소기업가 생산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한편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봉지를 씌우는데 더 많은 봉지가 들어가게 되고 봉지를 씌우는 인건비가 더 많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과수원에서 배를 생산한다라고 하면 좀 많이 달고 그 다음에 과일 사이즈는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앞으로 배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형태입니다. 어떤 집의 과수원에 가서 보면 이렇게 사이즈들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어떤 과수원은요, 이렇게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건 작고 그렇습니다. 이런 과수원은 돈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즉, 일정하게 안정된 과실들, 품질이 안정된 과실들을 만들었을 때 이런 형태 크기가 일정했을 때 분명하게 큰 상품화율이 높아지게 되고 그 과수원에서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어서 힘들다라고 하는 과수원에 보면 이런 형태로 과일의 크기가 들쑥날쑥하는 과일들을 볼 수가 있고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형태가 일정한 형태의 것들이 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똑같이 몇 장을 쌓느냐 몇 개를 생산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안정적인 품질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착과량을 늘리게 되면 이렇게 안정적인 사이즈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착과량을 줄이게 되면 이렇게 큰 과일이 나오기도 하지만 작은 과일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수출배를 생산하기 위한 어떤 뚜렷한 방법을 저희가 제시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수 생산을 위해서는 대과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존에 약 5만 개 정도, 헥타당 약 5만 개 정도를 착과를 시켰습니다. 이걸 헥타당 약 7만 개 정도를 조금 더 많이 좀 착과시키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생산 총량은요 5만 개 있을 때
27.5톤이 나오지만 7만 개에 가면 35톤 정도 나옵니다. 즉 착과량을 늘렸을 때는 생산 수량이 분명히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늘어나서 수익은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 봉지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과일이 지금 앞으로 큰 과일이 대세이냐 아니면 좀 작아진 과수일이 대세이냐 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 싶고요. 작아진 과실이 대세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착과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헥타당 5만 개에는 6만 개에서 이제는 헥타당 7만 개, 8만 개로 늘리는 것이 그것이 중소규격과를 생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 지배리는 처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배리는 처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착과량을 늘렸을 경우에는 분명하게 어떤 쏠림 현상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안정적이고 균일한 과실이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수출 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고요. 시장에서 원하는 중소규격과들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배를 동양의 굉장히 맛있는 아주 아삭거리면서도 물이 많은 과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선호도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품질 관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품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생산자들이 염두에 둬야 할 어떤 사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는요 분명하게 큰 과일들이 조금 더 맛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큰 과일이 당도가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요 우리 국내에서 유통할 때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해외에서는 단 음식보다는 아삭거리고 과즙이 많은 걸 원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중과나 소과들 당도는 좀 떨어질지언정 좀 딱딱하고 아삭거리는 맛이 더 있는 이런 중과나 소과를 더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시장에서 원하는 형태 국내 시장도 분명하게 변할 것입니다. 절대 큰 과일은 맛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속설이 있는 것처럼 국내 시장도 작고 단단한 과일들이 훨씬 맛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시장이 변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수출배를 만들 때는 중소규격과를 만들어야 되지만 수출배뿐만이 아니라 내수에서도 중소규격과에 대한 노력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실의 경도, 딱딱함이 1.2, 1.5 이렇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1.2 정도가 됐을 때 수확을 하면 충분히 수출에 있어서의 품질을 유지되게 현재 도착에서도 충분히 품질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어떤 마인드 생각들을 조금 더 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배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가 만드는 배는 누군가를 먹어줘야 됩니다. 먹어주지 않는 과일은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결과를 낳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드렸던 앞으로도 큰 배가 더 선호될까요? 아니면 좀 작은 배가 선호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배는요 1년생 작물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는 여러분 평생 동안 재배하고 키워서 출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일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농사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보고 배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쭉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배 소비의 트렌드, 동향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것이 바로 중소규격과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중소규격과만이 수출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시킬 수가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일반 우리 소비자들에게 맛있는 배다.
작지만 맛있는 배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지배를 이는 사용을 좀 자제하고 내가 추석 때 내려고 하는 배만 지배련 처리해서 내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품종을 심어서 그 지배련 처리하지 않고도 맛있는 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기 수확될 수 있는 배가 나오는 품종을 심어서 수확을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